네, 매일 꿀수익만 내시는 분이죠. 슈퍼개미들의 멘토 권영렬 고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슈개맨 권영렬입니다. (2023년을) 잘 준비하려면 저희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 섹터가 있다고요? 그렇죠. 밉지만 그래도 2023년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섹터에 대해서 우리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워도 꼭 봐야 할 섹터. 세 글자 뭐다? 반도체. 오. 네, 반도체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지금 11월 초에 50% 가까이가 신저가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된 중소형 주들입니다. 지난 11월 달까지도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미국 10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작게 나왔어요. 7.7%. 그래서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을 할 거다.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 그러면 경제도 좋아질 거다. 그리고 반도체도 업황이 회복될 거다. 이런 기대감에 본격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023년은 반도체를 한번 믿고 미워도 다시 한번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보셔야 될 섹터가 반도체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 반도체 시장이 기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자, 우리 정부의 과감한 정책과 지원, 투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글로벌 경제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격적 긴축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분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나라 10월에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6%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 대부분이 반도체, 컴퓨터, 가전 이런 분야예요. 특히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쪽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닝 쇼크가 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 5조 원가량 그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의 60%가 감소를 했습니다. 타격을 엄청 크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죠. 네.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진짜 반도체 관련해서 1조 원 투입하겠다. 그 얘기를 했고요. 3대 국가 첨단 전략사업 육성 발표를 했어요. 그 부분에 반도체가 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그리고 반도체 주력 산업, 국가산업단지 신규 조성, 이 외에 반도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정부에서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전자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2021년에 40조 원 투자를 했거든요. 그 올해에도 45조 원을 투자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 삼성에서 450조 원 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5월에.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지난달에 승진을 했죠. 이제 어떻게 해요? 공격적인 투자 진행될 거다. 마지막으로 이 금리 인상 부분인데 연준이 목표로 가는 금리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반도체도 반등을 하겠지만 전반적인 증시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반도체 시장에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이잖아요. 예. 이때 반도체 중에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예. 둘 중을 뭐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 삼성 이재용 회장은 우리가 좀 비메모리 반도체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쪽이잖아요. 강력하게 발언을 했었어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가장 영향력이 있고 우리나라 수출에 가장 영향력이 큰 반도체가 로드맵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재용 회장이 3-4번 정도 얘기를 했어요. 메모리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1등을 하겠다. 확실하게 1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다.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미래 기술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바로 반도체 관련해서 첨단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술력 확보. 그렇죠. 새로운 기술. 그리고 특히 메모리 쪽은 이미 우리가 1위고. 1위고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집중 투자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교수님 요즘 시장을 봤을 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예, 대형주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분들은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앞으로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야 된다. 자, 특히 삼성전자가 그 스페인 산체스 총리와 방한을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리터 총리도 방한을 하고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도 방한을 하죠. 독일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삼성전자를 방문했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네. ASML, 예, 네덜란드 세계 최대 그 극자외선 노광 장비 기업 CEO가 방한을 해요. 해외 자본들이 삼성 쪽에 또 물건들을 구입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회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로 보시겠다라면 삼성전자를 보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도체 중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증시 특성상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중소형주들이 급반등, 키높이 반등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자, 최근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대형주들. 나머지 이제 중소형주들이 빠르게 키높이 반등이 나올 자리다. 반도체 소부장이 저는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대형주들은 오름과 내림의 이 폭이 적어요. 그리고 그 최근에 증시 하락할 때 삼성전자 많이 빠진 것 같죠. 근데 중소형주들은 50% 60% 빠졌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5% 10% 급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30%씩 올라가는 거죠. 그냥 쭉 V자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소형주들로 대응하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럼 슈게맨 권영렬 교수님만의 알짜 주 이렇게 로열 젤리 꼽는 기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네. 삼성전자 벤더 업체냐, 소재 부품하고요. 그리고 장비하고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한 150여 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국내향하고 해외향으로 나눠져요. 국내향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인데 하이닉스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반도체 특성상 랜드 시장이나 이런 쪽이 디램 시장보다 조금 불확실성이 크고 회복성이 낮아요.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랜드 쪽, 이쪽 부분을 인수하다 보니까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 소재 부품하고 장비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업체, 이 업체들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그 기업들을 보시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를 했다라 그러면 신뢰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죠. 100% 신뢰하겠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회사가 중요하다라고 꼭 필요한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죠.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안정성, 실적,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매출과 실적이 있는 기업들은 더 이상 안 빠지는 경향이 있죠. 네. 일단 요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보자. 여기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급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런 기업이 많아요? 아니면 몇 개 없어요. 근데 그런 기업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 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예. 이 비중 조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대형주 하나, 소재 부품 하나, 어. 그 다음에 장비주 하나,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하나, 4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가장 좋다. 대신 이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생각을 갖고 오르면 반 팔고 내리면 다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 작업을 꾸준하게 해주는 게 더 유리하다.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반도체 이제 쇼커버링 들어올 거고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좀 이제는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또 이분은 그때 손절을 했어요. 딱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난 딱 느낌이 왔죠. 이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그런 게 근데 의외로 잘 맞아요. 그분이 던진 게 뭔가요? 뭐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방송을 보시다가 반도체 전망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